제가 우리 집 인문학 이 영화편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영화는 이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는 이런 식의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왔던 책들이 막 번역이 되면서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영화를 수업에 활용하고 또 영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뭐 비판들도 막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차차 지금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보다는 좀 부담 없이 영화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게 역사적 고증에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면, 이제는 뭐 영화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거의 뗄 수 없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그 정도로 영화의 역사도 100년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영화가 곧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화가 꼭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그런 정면 승부를 보는 영화들보다는 역사의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영화에 녹여내서 영화의 분위기를 좀 더 깊게 만드는 그런 류의 영화가 요즘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혹은 뭐 대학에서든지 간에 수업이나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영화를 활용하는 게 예전보다는 부담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한 영화들도 보면 15편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병루천은 이게 3D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3D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나온 지 꽤 오래되었고 처음부터 이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해서 만들면서 엑스포 공원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루천이라는 제목은 왜 이렇게 제목을 어렵게 지었나 싶은데, 이게 이제 그 영화 설명에 의하면 푸른 눈물의 팔찌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병루천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직위설화라고 삼국유사나 아니면 이제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설화를 수록한 책들, 뭐 고려 말의 수의전이나 아니면 그 책은 이제 사라졌지만 나중에 조선 초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지는 뭐 대동운부군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직위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안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직위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사실 책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위라는 인물조차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역사 고전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다라는 거고, 그 직위가 왜 나오냐면 이 병루천이라는 영화 속에서 직위라는 남자가 선덕여왕을 굉장히 사모해요. 이게 사랑하는데 신분 차이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덕여왕과 신라를 구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직위설화 속에서 직위가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평민이기 때문에 여왕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가 선덕여왕한테 막 읍소를 해서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선덕여왕이 모 절에 행차를 할 때 직위가 그 절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화 속의 이야기, 이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은 선덕여왕을 욕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신이 내려와서 그 직위를 잠들게 했대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직위설화의 원래 원본은 불경에 나옵니다. 대지도론이라는 불경 속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직위를 잠들게 합니다. 근데 선덕여왕이 아니 얘가 나를 만나기로 오겠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직위가 깨지 않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구슬 혹은 팔찌를 직위 옆에 놔두고 갔다는 거죠. 이 병루천이라는 제목이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팔찌라는 그 소재를 차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선덕여왕과 직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고전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병루천이라는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선덕여왕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직위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풀어보면 그런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 을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소재를 끌어와서 역사에 녹여낸 그런 영화들도 제가 여러 편 끌어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 번째의 벽루천입니다. 사실 이 벽루천은 주변에 말해보면 어른들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의외로 10대나 20대 분들께 얘기를 해보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주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첨성대 영상관이라는 데서 무료로 상영되고 있는 3D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원 필름을 어디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경주시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게 이제 제작된 지도 오래됐을 뿐더러 3D라는 한계 때문에 밖에서 상영을 하거나 그 파일이 돌아다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첨성대 영상관에서만 현재는 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재밌게 봤다고 기억하는 20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딸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저에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의도에 맞게 그 영화는 모든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게 뭐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이 전혀 없으면서도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충분히 녹여내고 있어요. 엑스포 공원에 들어갈 때는 유료인데 거기 들어가면 저는 그 공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고미술관도 너무 괜찮고 그 안에 있는 그다음에 그 첨성대 영상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모티브로 한 되게 거대 조형물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황룡사 구층목탑을 반영한 거다 아니다 논란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이제 별개로 경주에 갔을 때 약간 경주를 집약적으로 현대식으로 풀어낸 곳이 이 경주 엑스포 문화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록창에서 검색해 보니까 입장료가 거기서도 할인이 되는데 저는 실제로 거기 그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 가면 정말 그 노력이 느껴져요. 온갖 핑계를 대서 할인을 해주려는 그 노력. 연초에 가면 뭐 무슨 띠인 사람 걸리면 그분들 막 50% 할인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혹시 경주에 가셔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많이 가보고 박물관도 질린다. 경주 박물관이 질릴 리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경주 엑스포 공원을 추천드리고 가신 김에 벽루천을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그 우리 집 인문학 시리즈가 나왔는데 영화나 아니면 뭐 한국 소설, 세계 소설, 시, 명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전공자가 관련한 주제를 맡아서 책을 쓰면서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주제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각 책마다 이어줄 수 있어서 한꺼번에 읽으면 아마 교양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울트라 리딩이라고 이 책 전체를 읽는 독서 모임의 모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인문학이라는 제목처럼 교양 증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울트라 리딩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